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야, 100% 이해 못해도 되니까, 응? 자기가 이해가 되는 거는 확실하게 이해를 해놓고, 니는 어차피 이거 이제 수업이 다 끝나더라도 나중에는 또 한 번 들어야 되겠지? 이거 한 번 듣는 걸 끝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잘 이해되는 것만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뭐 복습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냥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 하면은 계속 그러니까 이해되는 것만 확실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은 아까 얘기했듯이 힘 곱하기 시간으로도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결국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구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 힘을 뭐라고 했어, 아까? 충격력이라고 한다 그러죠. 충격력. 그죠? 자, 충격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주먹으로 이 문을 때렸을 때 주먹이 아픈 건, 물론 이제 내가 세게 때리면 충격량이 많겠지. 내 주먹이 받는 충격량이 많지만 내 손이 아프고 내 손이 다치는 거는 단순히 충격량이 커서가 아니라 사실은 충격력에 의해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니네 아마 뒷장 페이지로 저쪽 45페이지 보면 그 위에 나오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떤 달걀을 하나 이렇게 바닥에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다고 해보자 이거야. 내가 손을 잡고 있다가 떨어뜨려. 그럼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자유낙하 운동이거든? 그죠? 그러면 바닥에 닿는 순간 이 달걀이 어떻게 되겠어? 바닥에 힘을 가하기도 하겠지만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이 달걀도 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단 말이지. 그러면 달걀이 깨지잖아. 깨지는 건 요 힘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충격을 받은 거죠.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바닥이 됐건 달걀이 됐건 둘 다 충격을 받았어. 충격량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이 받은 충격량이 있겠지. 근데 어쨌든 그 충격량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고 그때 충격력이라는 힘을 받으니까 그 힘에 의해서 이 달걀이 깨지고 안 깨지고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맨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리는 경우하고 여기다 스펀지를 하나 깔아놓고 같은 높이에서 또 다른 달걀 하나 떨어뜨리는 경우, 똑같은 달걀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생각해보자고. 자, 스펀지는 생각하지 말고 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달걀을 두 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가 같으니까 이제 똑같은 달걀이면 바닥에 닿는 순간 속도도 어때야 되겠니? 지우야, 속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숫자로 얘기해. 얘가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가 10m/s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도 바닥에 닿는 순간 속도는 10m/s가 될 거야. 맞지? 그러면 이 경우나 뭐는 똑같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때? 똑같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달걀이 타조알이야. 1kg짜리라고 하자고. 자, 그러면 요 경우에 바닥에 닿는 순간까지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가 되지? 자, 내가 잡고 있을 때 속도가 0일 거 아니야. 운동량이 0이겠지, 곱하면. 그죠? 닿는 순간은 운동량 얼마야? 10이지. 아니?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서연아,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야? 항상 변화량 그러면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거거든? 처음에 운동량은 속도가 0이니까 질량 곱해봐야 0이지. 질량하고 속도 곱한 게 운동량이라고 그랬잖아? 닿는 순간의 속도가 10이면 닿는 순간의 운동량 얼마야? 10m/s 곱하기 1kg 게 10이란 말이야.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10 빼기 0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10이야. 그럼 선생님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라 그랬어? 충격량이라 그랬지? 그러면 요 달걀이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받는 충격량은 10이야.
그러면 여기다 스펀지를 하나 깔아놓고 얘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잖아. 스펀지가 있어도 얘가 받는 충격량은 얼마야? 10이야. 그러면 그냥 같은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나 스펀지 위에 떨어뜨린 경우나 얘네 둘이 받는 충격량은 어떻다고? 같다고요. 충격량은 같아. 충격량은 얘네가 서로 같아. 같은데 차이는 뭐냐면 얘는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고 얘는 스펀지가 있지. 그럼 이 스펀지 때문에 바닥에 닿을 때까지 시간이 어때? 되게 오래 걸리겠지. 얘보다는 오래 걸리겠지. 맞아? 그러면 방금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이라 그랬는데 이거 A 달걀이라고 하고 B 달걀이라고 해볼게. A 달걀이나 B 달걀이나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에 닿는 순간 받는 충격량이 똑같더래. 근데 스펀지가 놓여져 있으면 어떻게 돼? 시간이 더 길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충격량이 같은데 시간이 길어지면 뭐가 줄어들겠어? 바닥으로부터 받는 충격력이라고 하니 힘이 줄어들겠지? 맞아? 자,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 아까 선생님이 세로축에다가 힘, 가로축에 시간 그렸잖아. 맞아? 자,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다 달걀을 떨어뜨릴 때 달걀이 바닥에 닿는 순간 이렇게 힘을 받았다고 치자고. 바닥에 닿아서 힘을 받는 시간 요만큼이 걸린 거야. 그동안에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힘을 받았어.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지? 이 면적이 뭐가 된다고? 충격량이 된다 그랬지? 그럼 이게 A라는 달걀이 받은 이 면적이 A라는 받은 달걀이 충격량이라 치자 이거야. 근데 B 달걀은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데 스펀지가 놓여져 있어도 어떻다고? 바닥에 닿아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랬지. 맞아? 길어져. 길어지지만 충격량은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면적이 똑같아야 돼. 이 시간은 더 길어.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그려져. 이렇게. 그러면은 이 면적이 예를 들어 같다고 치자고. 이 면적이 충격량이니까 면적이 같으면 그러니까 얘는 세로가 높은 거 얘는 가로가 긴 거지. 그럼 충격량이 같은 거잖아요. 이게 B 달걀이라고 해봐. 그럼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힘을 받을 때 힘의 크기가 이렇게 변하면 그걸 평균 충격량이라는 거 얘기했었지. A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요만큼의 힘을 받은 셈인 거야. 그지? 여기까지 따지면 요 면적하고 요 면적 더한 게 같은 거지. 그럼 요거는 A가 받은 평균 충격력이라는 거야. 평균 충격력. 근데 B는 그럼 어떻게 돼? 바닥까지 닿는 동안 시간이 길어진 덕분에 힘의 크기가 이렇게 받았거든? 그럼 B도 어쨌든 힘의 크기가 변했으니까 B가 받은 평균적인 힘의 크기는 한 이 정도 되는 거지.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이 최고치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요만큼 B는 평균적인 힘을 받은 셈인 거야. 그 시간 동안. 요거 B가 받은 평균 충격력이. 그런데 달걀이 만약에 평균적이든 뭐든 달걀이 이만큼의 힘을 받으면 깨진다고 해보자고. 달걀이 이만큼의 힘을 받으면 깨져.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바닥하고 부딪히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힘을 받았지만 평균적으로 받은 힘은 깨지는 힘보다 더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깨져버리는 거야. 근데 B의 경우에는 어때? 스펀지 덕분에 바닥하고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줄었지. 그래서 깨지는 힘보다 더 적은 힘을 받은 셈이야. 바닥으로부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안 깨지는 거야. 다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스펀지가 있건 없건, 지우야, 집중해야지. 있건 없건 충격량은 어떻다? 같다. 운동량이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이 같으면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면적이 같은 거다. 근데 여기서 이게 그 물체들이 그 시간 동안 받은 힘의 크기가 변하는 걸 나타낸 거다 보니까 평균적인 힘을 따져보면 그거 최대치의 절반 정도 되는 힘인 건데 그 힘을 비교해보면
깨지는 힘보다 하나는 적게 받았고 평균적으로 하나는 깨지는 힘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안 깨지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충격량은 같아도 결국 그 힘을 받는 시간이 기냐 짧냐에 따라서 그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디에 부딪혔을 때 내가 다치고 안 다치고는 충격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격력이 중요하다. 충격력.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충격 완화라는 게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통사고가 나거나 다칠 때 이 힘이 줄어들면 안 다치거나 덜 다치는 거거든. 충격량이 같아도 요 힘이 줄어들면 돼. 그러려면 방금 얘기한 건 시간이 길어지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니네 자동차 타고 가다가 뭐 평생 경험을 안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한두 번 경험할 수도 있다만 자동차끼리 꽝 부딪히면 에어백이라는 게 터지지. 너희가 자동차 운전할 일이 없다면 선생님이 운전하고 다니니까 운전하면 이게 핸들이 앞에 있단 말이야. 앞차랑 박았어. 그러면 물론 안전벨트가 있긴 하지만 핸들하고 꽝 부딪혀. 꽝 부딪히면 내 머리가 깨지는 거지. 그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에어백이 터지면 핸들에 부딪힐 때까지 뭐야? 시간이 더 길어지지. 그러면 똑같은 속도로 가서 차들끼리 꽝 박았다 해도 충격량이 같다 해도 에어백 때문에 핸들하고 부딪힌 시간이 길어지면 핸들에 부딪혔을 때 받는 힘이 줄어들어. 그래서 덜 다치는 거야. 자, 자동차의 에어백이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도인이 이해됐어? 지우는? 이해되지? 그 다음에 자동차 보면 또 이게 겉모습 보면 앞에 범퍼라는 게 있지. 범퍼도 뭐야? 범퍼를 이렇게 자세히 보잖아? 범퍼하고 그 자동차의 심장에 해당되는 엔진하고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러면 자동차끼리 부딪혔을 때 그 범퍼하고 엔진 사이 그 빈 공간 때문에 어떻게 돼? 꽝 부딪히던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차가 덜 손상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도 덜 다치게 되는 거지. 자동차의 범퍼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부딪혔을 때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게 하면서 뭐야? 그 충격력이 줄어들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가 덜 손상되거나 자동차에 타 있는 사람이 덜 다치게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본능적으로 너희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떨어질 때 바닥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되죠? 무릎을 꼿꼿이 펴고 떨어지면 바닥에서 엄청난 힘을 받아서 무릎이 손상되지. 근데 우리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지? 바닥에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게 되지. 바닥에 닿는 순간 무릎을 구부리면 바닥하고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때? 충격량은 똑같은 높이에서 뛰어내리더라도 무릎을 똑바로 펴고 떨어졌을 때랑 구부릴 때랑 다치는 정도가 다르지. 왜? 충격량이 같아도 무릎을 구부리면서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바닥으로부터 내가 무릎이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덜 다치는 거지. 바닥에 착지할 때, 이제 바닥에 착지할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무릎을 구부리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이 원리를 적용한 거라고 보면 된다고. 그 다음에 합기도 배워본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합기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니? 나도 안 배웠지만 보통 TV나 이런 데서 보면 합기도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가르쳐줘? 낙법을 가르쳐주지. 그 낙법이 뭐야? 누가 나를 집어 던지거나 어떤 일상생활에 내가 떨어질 때, 그지? 굴리면서 어때? 덜 다치게 해주는 거잖아. 그것도 이거예요. 낙법을 쓰는 것도 이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니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공놀이를 하는 거지. 특히 야구 선수들 포수는 공 받는 사람이잖아. 그지? 공 받을 때 보면은 물론 순간적으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투수들이 보통 막 150km, 160km 던질 때 팔을 꼿꼿이 이렇게 딱 펴고 받는 포수는 없어요. 받는 순간 팔 좀 뒤로 빼거든? 그리고 니네끼리 캐치볼을 할 때도 똑같아. 날아오는 공 받을 때 그냥 이렇게 잡는 것보다 공이 글러브에 들어온 순간 이렇게 팔을 뒤로 빼면서 잡으면 왜냐면 공이 와서 부딪히면 힘을 가해주니까 아프잖아. 손을 뒤로 빼주면 공하고 손이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가 받는 힘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리고 공을 잡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공을 잡는 것도 결국 이 원리를 적용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와 있지? 맞죠? 근데 번지 점프도 마찬가지다. 번지 점프 그냥 밧줄로 안 하잖아. 약간 스프링 재질이면 탄성이 있다고 하지. 탄성이 들어가. 그래서 높은 곳을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 제일 아래 지점까지 가는 순간 그 스프링 때문에, 탄성 때문에 떨어지는 동안 스프링이 좀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위쪽으로 작용하니까는 내가 바닥에 떨어져서 바닥에 닿으려고 해도 그 위쪽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닿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낮은 곳까지 떨어지더라도 충격이 덜하는 거지, 내가. 그지? 뭐 그런 것도 이 원리를 적용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는 충격량을 크게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은 충격량이 동일할 때 힘이 작용하는데, 힘이 가해지는데 그 시간을 늘려서 힘의 크기가 줄어들게 하는. 이게 우리 안전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지. 내가 어디 부딪혀서 다치거나 할 때, 그죠? 태권도 선수들이 보호장구 끼고 막 발차기하고 막 주먹 때리고 하지. 뭐 권투 선수들은 헤드기어라는 거 쓰고, 그지? 손에는 글러브 같은 거 착용하지. 그게 뭐야? 내가 상대방 때렸을 때 어떻게 돼? 그 글러브 때문에 닿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때? 힘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이 사람이 덜 다치지. 권투라는 게 스포츠인데 이 사람 다치게 하려고 패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중격투기는 맨손으로 싸운다만 복싱은 뭐야? 내가 상대방을 때려서 점수를 얻는 게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다치게 하는 게 주목적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덜 다치게 하려면 글러브 같은 것도 끼고, 맞는 사람 입장에서 보호장구를 차면 닿는 순간 보호장구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 몸이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덜 다친단 말이지. 그런 각종 운동선수들의 어떤 보호장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서 유용하게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거기에 그림과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지 않은 거라 하더라도 그림 보면 쉽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까지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뒤에 넘겨보세요. 뒤에 넘기시면은 그 문제들이 나올 텐데 그 문제는 안 풀었지, 그지? 자, 요거를 선생님이랑 조금 풀어볼 텐데,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풀라는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볼게. 못 풀어도 돼. 한번 쭉 읽으면서 할 수 있는 건 해보고, 또 선생님이 풀어줄게. 자, 일단 3번. 여기 3번. 3번 문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6번. 그리고 11번. 자, 그리고 저 뒤에 넘겨서 17번,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도 21번, 이렇게 지금 한번 쭉 풀 수 있는 것만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마찰이 없는 직선상에서 4kg인 물체 A가 있고 걔가 4m/s로 가고 있대요. 그리고 2kg짜리 B가 2m/s로 가고 있대. 얘가 A고 얘가 B야. 자, 얘가 가다가 부딪혔대. 부딪히고 나서 자, 4kg짜리는 3m/s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2kg짜리는 여기로 가는 건 맞는데 얼마인지 모른대. 그럼 얘가 얼마로 가겠냐 이거잖아. 그럼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거야. 두 물체가 움직이다 충돌을 할 때 충돌하기 전이나 충돌한 이후나 얘네들의 운동량 합은 항상 같다라고 얘기했거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운동량 얼마지? 질량 곱하기 속도 하는 거야. 물론 방향이 같을 때는 그냥 플러스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단위 생략하면 얘는 16이지. 4, 46. 얘는 얼마야? 2는 4. 그럼 운동량의 합은 얼마가 나온다? 20이 나오지. 그러면 이때도 자, 얘는 얼마야? 운동량이 12지.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속도를 모르니까 운동량 모르지. 그러면 그냥 우리 X라고 해도 되고 2V라고 해보자. 2 곱하기 V.
이게 운동량이야. 그럼 그 합은 같아야 되니까 요거 20 나와야 되거든. 똑같이? 그러면 이 V가 얼마 나와야 돼? 8 나와야 되지? 따라서 V는 얼마다? 4m/s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3번은 뭐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지,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압축된 용수철로 연결된 수레 AB가, 그지? 자, 지금, 보자. 수레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네가 요 사이에 이제 이렇게 용수철이 눌린 상태로 가고 있었다고. 그지? 가고 있었어. 지금 얘는 그냥 1kg이고요. 얘는 여기다가 2kg짜리 추를 하나 얹어놨으니까 토탈 3kg짜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3m/s 가고 있었대. 자, 그럼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거 용수철 생각하지 말고요. 1kg짜리도 3으로 가고 얘도 3kg짜리도 3으로 가고 있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용수철의 압축이 프레임을 이렇게 끊어지면서 서로 튕겨나갔대. 자, 용수철에서 땡 튕겨나가겠지? 근데 튕겨나간 이후에 1kg짜리는 지금 오른쪽으로 1m/s로 간대. 그럼 이제 여기 용수철이 이렇게 달려있는 3kg짜리는 또 추가 있으니까 그냥 3kg라고 할게.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지? 자,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되냐 물어보. 그러면 얘도 똑같아. 무슨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자, 그럼 이거는 얘네가 어차피 용수철에 묶인 상태로 삼으면 이거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거든.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얼마지? 4kg이야. 그지? 4kg짜리 하나가 오른쪽으로 3m/s로 가니까 운동량 12가 나오지. 그럼 이때도 얘의 운동량과 얘의 운동량 합치기 12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얘는 운동량이 얼마야? 자,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건 그냥 플러스로 고려해서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 운동량 얼마니? 1이지. 1 곱하기 1이니까 더하기. 그럼 얘는 3kg짜리라고 하면 3kg 곱하기 속도 모르니까 V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더한 거가 12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맞니? 맞지 않나? B가 3kg 맞지? 그러면 3kg짜리 속도 모르니까 V라고 하면은 아니다. 이거 따로따로 계산해야겠구나. 이렇게 합시다.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지금 얘도 3으로 가는 셈이고 얘도 3으로 가는 셈이잖아. 이거 각각의 운동량을 계산하자고. 그럼 1kg짜리가 3m/s로 가고 있는 거니까 운동량 3. 그래도 12가 나오지 않나? 3kg짜리가 3으로 가도 3, 3은 9에서 10이 나오네? 그럼 얘는 1kg짜리가 1m/s 오른쪽. 그치? 얘는 3kg짜리라고 치면은 속도 모르니까 V라고 하면은 그 3V가 얼마 돼야 돼 이거? 11이 돼야 되는 건가? 그럼 답이 없네? 오른쪽으로 근데 뭐 잘못 계산했나? 야, 선생님이 지금 뭐 잘못 계산했니? 잘못 썼니? 3. 얘 3kg짜리. 그러니까 V라고 치면 3V가 V는 3분의 11. 그냥 B가 2kg구나. 그냥 이거 합쳐서 요거가 1이 아니고 그냥 이거 합쳐서 2kg구나. 그지? 잘못 계산했네. 미안. 여기 2kg, 요거 2곱이 6이지, 6. 맞지? 요거 그냥 2kg인 거야, 지금. B의 질량이 2kg이라 했으니까. 그럼 이거 운동량이 합이 9네. 그럼 요것도 2kg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그냥. 그지? 2kg. 그럼 요거 2V가 돼야 되겠네.
2V가 합이 9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은 2V가 8이 나와야 되고, 그럼 V는 4. 그러니까 플러스 4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4m/s로 가게 된다는 얘기야,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4번이 돼야 되겠네, 6번에. 그죠? 선생님이 이거 잘못 봐가지고, 그냥 이거 합쳐서 2kg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3kg으로 하면 안 되겠지? B가 그냥 추가 얹어져 있는 얘 전체가 2kg이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 자, 11번 한번 봅시다. 11번. 질량이 M인 공이 벽에 가서 자, 보자. 여기 벽이 있고요. 질량이 M인 공이 V라는 속력으로 날아간대요. 자, 그래서 벽에 꽝 부딪혀. 그지? 그리고 튕겨 나온대. 튕겨 나올 때 속도가 얼마냐면 0.5V래. 그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옳은 걸 고르래. 자, 기억. 일단 운동량의 크기만 각각 계산해보면 부딪히기 전에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지? 자, 운동량 계산해보면은 얘 오른쪽이고 왼쪽 방향이 다르잖아. 그럼 계산할 때는 부호를 써줘야 돼. 속도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하면 왼쪽 가는 건 마이너스 V라고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일단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MV가 되는 거야. 그러면 충돌하고 나서 튀어나오는 요 상황일 때 운동량은 M 곱하기 마이너스 0.5V니까 마이너스 0.5MV가 되는 거야. 근데 기업에서는 운동량의 크기만 물어봤지. 크기만 물어볼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절대값으로 비교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얘는 MV인 거고 얘는 0.5MV인 거니까 충돌하고 나서는 오히려 운동량의 크기는 줄어든 거지. 맞아? 충돌한 후 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한 게 아니라 줄어든 거잖아. MV에서 0.5MV 된 거니까 절대값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기억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면 충돌 전후의 운동량의 변화량. 자, 얘들아, 운동량의 변화량을 따질 때는 이 부호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량의 크기만 물어볼 땐 절대값으로 비교하면 되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 때는 이 부호를 무시하면 안 돼. 방향이니까 이게. 그러면 변화량의 크기는 나중 운동량에서 충돌한 이유가 나중, 충돌하기 전이 처음인 거야.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0.5MV거든? 거기서 처음 운동량을 빼준 거. 하면 얼마가 나오지? 마이너스 1.5MV가 나오지.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또 이거에다 절대값을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틀렸지. 0.5MV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된다? 1.5MV가 돼야 돼. 변화량 계산할 때는 꼭 이거 부호를 감안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는 거. 자, 그러면 디귿. 충돌하는 과정에서 충격량이 크게. 얘들아, 지금 요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 배웠지? 얘기했잖아, 지금.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랑 같다고? 이 공이 결국 벽에 부딪히는 순간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은 거.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의 크기라고 그랬잖아. 이게 충격량이야. 그래서 공이 벽으로부터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은 셈인 거고요. 벽도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은 셈이야. 왜냐면 둘이 동시에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받는 공이 받은 충격량과 벽이 받은 충격량은 크기는 동일해요. 방향만 다르지. 그래서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1.5MV다 해주면 되는 거야.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 17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각각 속력 4V와 2V로 운동하던 공이 벽에 충돌한 다음에 반대로 튀어나오는 것. 자, 그럼 그림을 두 개를 그려보자. 지금 둘 다 질량이 M인 애야. 자, 얘는 4V의 속력으로 벽을 향해 가고 있고요. 자, 얘는 2V의 속력으로 벽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공이 벽에 부딪혔어. 부딪힌 다음에 튀어나오는 거지.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M인 물체가
왼쪽 방향으로 EV의 속도 튀어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이 가서 부딪혔겠지? 부딪히고 난 다음에 튀어나오는데 V의 속도로 튀어나온대. 자, 이거에 대해서 옳은 거. 자, 그럼 일단 이게 가하고 나잖아. 각각에 대해서. 자, 얘 운동량 얼마지? 일단 가에서. 자, 얘 봐봐.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 얼마다? 질량 곱하기 속도. 우리가 속도는 꼭 부호를 고려하라 그랬지. 오른쪽으로 가는 거 보통 플러스 붙여주면 돼. 그럼 얘는 플러스 4V라면 얘는 마이너스 2V거든? 그럼 일단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은 4MV가 나오겠지. 충돌하고 나서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2MV가 나오겠지. 맞지? 자, 그러면 이때 가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야? 선생님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라 그랬지. 그래서 이때 부호가 중요한 거야. 마이너스 2MV에서 빼기 4MV를 해줘야 되지. 그럼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6MV. 그럼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절대값인 거니까 6MV가 되는 거고요. 그게 곧 충격량이 되는 거지. 그럼 기억이 해결되지. 벽과 충돌하기 전후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2MV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된다? 6MV가 돼야 된다 이거야. 크기를 물어볼 때 항상 절대값을 생각하세요. 니은. 자, 그럼 이때 봐봐. 이 경우에 얘도 이제 계산해봐요. 얘는 운동량이 2MV였고요. 그지? 얘는 마이너스 MV지 부딪히고 나면? 그러면 이 경우에 이게 나잖아. 나의 경우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 나오지? 변화량 그냥 그 삼각형으로 할게. 선생님,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나? 마이너스 MV에서 2MV 뺀 거니까 토탈 얼마나? 마이너스 3MV가 나오지? 자,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6MV, 크기가. 얘는 3MV지. 그럼 니네 운동량의 변화량이 선생님 뭐라 그랬지? 충격량과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가의 경우에는 이 A라는 공이 벽에 부딪히는 동안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은 거예요. 이게 곧 충격량이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 했으니까. 나의 경우에는 이 B라는 공이 벽에 부딪히는 동안 결국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은 거예요. 3Mv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 봐봐. 충돌하는 동안 벽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얘는 6MV고 얘는 3MV니까 얘가 2배네, 2배. 가의 경우가 나에서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충돌하는 동안 벽이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자, 이거 봐봐. 야, 얘들아. 공이 벽에 부딪히는 동안 공이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았으면 벽도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은 거야. 똑같다 그랬어. 자, 그러면은 해봐. 선생님 충격량을 그냥 I라고 할게. 그럼 얘를 6MV, 3MV니까 얘를 2I라고 하고 얘는 그냥 I라고 해볼게. 알겠니? 그러면 그거는 힘 곱하기 시간이 될 텐데 힘 곱하기 시간이 될 텐데 문제에 보면은 벽하고 충돌하는 시간은 A가 B의 2배래. 자, 봐봐. 그러면 A가 B의 2배라고 하면 A는 2t 동안 힘을 받았다고 치면 B는 t 동안 힘을 받은 거지. 그럼 누가 힘이 더 셀까? 힘의 크기는 어때? 같아야지. 얘네들이 벽으로 받은 힘의 크기는 같은데 시간이 2배니까 충격량이 2배, 1배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힘의 크기는 같아야 돼.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야. 그지? 만약 같은 시간 동안 부딪히는 시간이 같았다 그러면 얘가 받은 힘이 2배가 돼야 되지만 힘이 2배인데 충격량이 2배, 아니 시간이 2배인데 충격량이 2배니까 힘의 크기는 이거나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얘랑 비교해보면. 그지?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자, 그림 가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 달걀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랑 방석에 떨어지는 경우래. 그지?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 해봐. 21번.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높이에서 달걀 2개를 떨어뜨린다. 하나는 그냥 시멘트 바닥, 하나는 푹신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지는 경우. 그지? 푹신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지는 경우에.
그래서 그때 그거를 옆에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힘, 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방석이 있든 없든 충격량은 어떻다고 그랬어? 같다 그랬지? 높이가 같으면. 그래서 지금 보면은 A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B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해봐봐. 자, A하고 B를 보면 일단 면적은 충격량이라 그랬으니까 이 둘의 면적은 어때야 돼? 얘네 둘의 경우를 이렇게 두 개로 그래프로 나타낸 거니까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게 A인지 B인지는 몰라도 면적은 같아야 돼. 그지? 면적이 충격량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봐라. A의 경우에는 힘을 받은 시간이 되게 짧은 거고 B의 경우에는 힘을 받은 시간이 길지. 이 둘 중에서 누가 힘을 더 많이 받아? 길게 방석에 떨어뜨린 경우에 시간이 길어진다 그랬지. 자, 여기서 B가 방석에 떨어뜨린 경우야. 그리고 A가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기억. A는 방석에 떨어뜨린 달걀을 나타낸다. 틀렸지?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거고. 자, 니은은 어때? 선생님이 방석에 떨어뜨리던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충격량은 어떻다 그랬어? 같다 그랬거든? 그럼 충격량이 누가 더 크다 그러면 틀린 말이지. 니은 틀린 말이야. 자, 디귿은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다른 말로 뭐라고? 충격량이라고요. 그리고 충격량이라는 말을 바꿔보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방석 위에 떨어지나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충격량은 같다 그랬지? 그럼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아야지. 그래서 디귿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시면 되겠고, 잠깐 쉬었다가 또 우리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